안녕하십니까. 고양이의 서재를 지키는 서재지기 빛의 편집부의 박정선입니다. 오늘은 김영사 채널의 새 코너 고양이의 서재를 처음 여러분께 선보이는 시간인데요. 고양이의 서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시겠지만 고양이 하면 흔히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나른하고 편안하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책을 소개하는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뭔가 고양이의 서재라는 이름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책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양이를 버리다 라는 도서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저희 빛의라는 브랜드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담당하고 계시는 빛의 편집부의 장선정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코너의 첫 출연자로 낙점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여름은 오래 고생하마라는 책으로 또 독자들이 너무 무서워할까봐 행을 더 한 줄 몰래 하나 더 넣고 두 번 출연하시니까 좀 나아지셨어요? 또 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의 서재 첫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책을 읽으셨을 테니까 이 고양이를 버리다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양이를 버리다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버지 무라카미 치아키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설명일 것 같은데요. 나의 아버지 치아키가 아니라 그냥 인간 무라카미 치아키, 1917년에 태어나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전쟁에 참전하고 이런, 그리고 나와 관계가 아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런 삶을 산 아버지 무라카미 치아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고 붙인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 털어놓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시간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독자들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얘기를 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키워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양이가 자주 나온다거나 그렇죠. 늘 음악이 흐르고 혹은 음식 얘기도 얘기도 많이 하고 맥주를 마시는 네. 일상과 도시적인 삶을 네.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트렌디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아버지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키가 그럼 아버지의 부재라든가 혹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게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1984의 덴고가 아버지와 뭐 화해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독자들이 그 시점에서 관계가 소원했던 아버지와 어느 정도 화해를 한 것인가?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리뷰에서 보여지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왜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처음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하루키 얘기를 계속 이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무식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편집장님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고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팝도 비틀즈를 좋아하고 작가도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저는 좀 게으른데요. 제가 못 가진 굉장히 근면과 성실, 타고남과 그 이후의 후천적인 개발을 가장 멋지게 숙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이면 이게 조금 더 큰 이유인데, 하루키 작품들을 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거두지 않는, 답을 해결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세상에 그냥 꼭 답이 없는 질문들도 되게 많고 답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하루키 작품을 보면 그래, 좀 접어놔도 돼, 뭐 좀 그냥 더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위안이 된다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키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시는 의견은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묘하게 뭐 저희 세대가 그렇겠습니다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약간 어떤 청춘의 표상 혹은 젊은이들의 아이콘 같은 느낌을 가진 작가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약간 놀라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일본 현지 리뷰를 좀 찾아봤어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리뷰를 되게 자세하게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나왔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트렌디하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49년 생이지만 젊은 작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대로 보이는 그런 독자분들이 유튜브에서 70대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레트로한 작품을 냈습니다. 그들이 네. 생각하기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뭐 아빠가 책을 냈다라는 느낌일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쩌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치고는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니까. 그죠. 하루키 레트로는 주로 80년대 감성으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건 네. 또 다른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네. 충격적인 얘기긴 하네요. 하루키 작품의 제목은 제 기억에는 늘 뭔가 어딘지 특이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1Q84라는 알 수 없는 제목이 또 있었고 최근에 나온 뭐 기사단장 죽이기도 사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요. 근데 이 책 제목도 역시 약간 특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고양이를 버리다. 고양이를 정말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제목 그대로? 네,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고양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랑 고양이를 해변에 버리러 가서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곧장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소년 무라카미보다 먼저 고양이가 집에 돌아와서 어디 갔다니? 라는 느낌으로 내가 먼저 왔어?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겨주는 그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이 작품을 여기까지만 듣고 서점에서 구매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얻어서 읽으시는 분은 이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사실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벼움이랑은 정반대의 너무 무거운 묵직한 그렇죠. 진중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의 아버지 얘기, 그 아버지 얘기가 그냥 우리 아빠하고 나는 사이가 안 좋았고 싸움을 했고 이런 네. 얘기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네요. 제 그냥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요. 이때까지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혹시 역사적인 그 시대를 산 인물로서 엄청난 잔혹한 전쟁에 참전을 해서 되게 무도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루키 아버지 세대면은 2차 대전 뭐 중일 전쟁 그쵸, 무렵이겠네요. 그쵸. 네. 그 역사 속에 어떤 그 개인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막상 아버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히 알기 싫은 어쩌면 꺼내보기 어려운 서랍 같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얼핏 2차 대전 중일 전쟁 이런 얘기를 방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루키라는 작가를 저희는 요즘 국제 한일 관계 때문이라서라도 어쨌든 일본인이니까 네. 저 사람은 일본인의 시각에서 일본인의 관점에서 2차 대전을 바라봤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의심이랄까요? 이런 걸 품게 되기도 하는데 책에서 표명된 하루키의 역사의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책 구절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는 지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눈 감거나 눈을 피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잘 직시하고 마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언젠가부터 이제 이런 논조에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뭐 굉장한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로서 사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그렇지만 이거는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없었다고는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얘기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겠지만 편집자들끼리 느끼는 그런 감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호흡에 쓴 글이다. 혹은 굉장히 많이 네. 쉬어가면서 고민하면서 쓴 글이다. 이게 읽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글은 절대적으로 후자의 느낌이었거든요. 쉼표도 굉장히 많고 네. 중언부언하는 듯한 느낌도 많고 하루키 네. 본인도 쉽게 쓴 글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도 그랬고 글을 엄청 잘 쓴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 줄 쓰고 후 하고 한 줄 쓰고 한숨 쉰 것 같은 그래서 뭐 아무튼이라는 접속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유려한 문장을 쓸 때 접속사 없이 굉장히 그렇죠. 흐르는 네. 듯이 잘 쓴 글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루키 작가라면 무라카미 작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포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 알 수 없는 정적. 이어짐이 없는 듯한 네, 느낌이죠. 네. 단 두 줄이 비어져 있을 그렇죠. 뿐인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번역하신 김난주 선생님께서도 되게 주저주저 하면서 쓴 글이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이 일본에서도 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특별히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의 근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문예춘추라는 문예지고요. 2019년 6월호에 특별기고 코너를 네. 만들어서 이때는 제목이 아주 조금은 다른데요. 고양이를 버리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이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그 하루키 진짜 사진이 실렸었거든요. 아 이게 네. 하루키 어릴 시절 사진인가요? 네, 요 사진을 아마 단행본에서는 뺐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진은 여기에 78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소년 시절의 하루키가 또 한 장 더 나오거든요. 여기 하루키 이렇게 일자머리 하루키 있거든요. 그것은 책 맨 앞에 네, 이렇게 그린 똑같은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네, 사진을 씻기 싫었나 봐요.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책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읽으면 좋을까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뭐 단편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뭐 장편 소설도 있고 그런 모든 책들이 다 매력적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약간 유례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라고 구분은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자기 고백적이어서 사실적인 기술 중심으로 그 작가의 내면을 약간 오롯이 마주하는 것 같은 매력이 있어서 다른 작품을 읽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의 모티프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무엇이 여기에도 있다든가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집 나간 고양이 네. 뭐 이런 후아후아 얘기도 네. 살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나무에 열심히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한 고양이에 네. 대한 추억, 태엽 감는새에 나왔던 에피소드로 기억하고요. 난징전에 네. 대한 이야기는 기사단장 기사단장 위기요. 죽이기에서 나왔던 또 에피소드랑 연결이 되고요. 어떤 밴드를 좋아하면 뒤쪽 앨범을 처음에 접한 분은 얘들은 원래 어떤 음악을 했었나 하고 이렇게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서 1집을 네. 찾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읽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약간 제로집 같은 그런 처음에 데뷔 전에 내놓은 앨범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냥 약간 자연인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이자 처음이자 약간 마지막 같은 너무 좀 거창하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그런 시작이기도 하고 마침표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키 팬을 자청하시는 분이라면 이 작가의 시원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광고성 멘트를 꼭 날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담당 편집자로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 뭐 이런 걸 꼽으신다면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제가 책이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좋은 목소리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광활한 대지를 향해 내리는 방대한 빗방울에 이름 없는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하기는 하지만 교환 가능한 한 방울이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빗물에는 한 방울의 빗물 나름의 생각이 있다. 빗물 한 방울의 역사가 있고
그걸 계승해 간다는 한 방울로서의 책무가 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리라. 고양이를 버리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논픽션 작품 편집장님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셀프 포트레이트다. 그럼 저는 감히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마라톤의 출발점이라고 평해 보겠습니다. 우. 오늘 고양이 서재에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첫 시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래 댓글창이나 저희 SNS 통해서 자유롭게 책에 대한 이야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면 저희 기획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코너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빛의 편집부의 장선정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